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파이터! 오늘은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장중 1,370원을 돌파하면서 코스피 역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600억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나홀로 900억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래대금도 굉장히 작고 또 오늘 코스닥 시장은 2%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렇게 추석 연휴까지 앞둬서 현금 확보를 하려는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장 초반만 해도 사실 그 코스닥, 코스피가 조금 이제 상승하는 분위기가 보였는데 뭐 추석 연휴에는 뭐 항상 상승했다 뭐 이런 재미있는 그런 분석도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일단은 약세라고 좀 봤었거든요. 역시 장 후반으로 근데 갈수록 환율이 1,470원을 넘어가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수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실 거래 대금이 굉장히 작은 폭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2%대까지 빠지는 것은 그만큼 거래를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좀 과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코스피 역시 2,400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종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매수 1위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전기차 관련해서 KEC, 또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와 송우하이텍에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에코플라스틱 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뉴플렉스, 폴더블폰 관련주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조선 관련 섹터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급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성우하이텍과 한온시스템이 만났습니다. 자동차 부품 중에서 네. 대장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인데 그래도 좀 자동차 관련 주들이 네. 이렇게 시장이 밀리는 와중에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맞습니다. 성우하이텍은 좀 잘 버텨줬는데 한온시스템은 비교적 좀 낙폭이 컸어요. 일단 초반에는 이제 좀 둘 다 괜찮았었는데 일단 성우 하이텍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이제 자동차가 우리나라 자동차가 좀 보조금에서 제외되면서 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근데 재빠르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차에서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불확실성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워낙 저평가돼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방어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일단은 그 현대차와 함께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성우하이텍을 꼽아주셨는데요. 성우하이텍이 또 이렇게 차체와 배터리 관련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또 국외로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폭스바겐이나 BMW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성우하이텍은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이제 핵심은 그거죠.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은 미국 자체로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또 종목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우하이텍은 자동차 부품 업체죠. 그리고 범퍼 레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이드 멤버, 뭐 대시, 그다음에 펜더 에이프론 같은 이런 부품을 생산을 하는데 특히 이 범퍼 레일 쪽은 거의 독보적인 존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경쟁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래된 현대 기아차의 고객 협력 업체로서 그 역사와 그다음에 이제 점유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상대적으로 계속 좀 안정적으로 워낙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뭐 주가 부양이라든지 그런 특이점 없이 계속 저평가 상태로 좀 머문 그런 특징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이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IRA 감축법에 따라서 현지 공장에 과연 현대 기아차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가 있느냐 그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성우 하이텍이 좀 꼽히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자동차 부품주의 가장 큰 그 현재의 어떤 관점에서는 이 환율이죠. 수출주 입장에서는 이제 환율이 고환율이 될수록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대부분 다 품질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우선은 환율 효과가 커질수록 그만큼 이익적인 측면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동반 부품사로서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IRA 감축법에 대한 그런 법안 수정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 외로도 2023년 2분기부터 조지아 공장에서 아이오닉이라든지 EV6, 뭐 EV9 같은 이런 자동차들을 조기에 생산을 함으로써 좀 대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공장을 25년도에 공장이 지어지지만 24년도부터 조기에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위가 좀 이제 선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우 하이텍 실적도 좋아지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앞두고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던 성우 하이텍.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자, 지금 성우 하이텍이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시장은 사실 이렇게 완전히 꺾이고 있는 반면에 이제 성우 하이텍은 이제 막 주요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좀 좋아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자리라 함은 우선은 한 약 120일선에 일단 주요 이평선, 60일선에 이런 주요 이평선에서 일단은 장대 양봉 흐름이 나와주고, 거기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같이 이어지고 있고, 하루 종일 계속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런 측면과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해내려고 하는 이런 흐름 자리에서 아주 매력적인 매수 자리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우 하이텍을 이런 자리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밸류까지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5,300원대에서 매수 의견 드려보겠고요. 1차 목표가 5,9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4,8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승자는 성우 하이텍을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5,900원, 손절가는 4,8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과 삼성엔지니어링이 만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수혜주로 꼽힐 수 있는 정유주인데요. SK이노베이션은 2분기 사상 최대 네. 실적을 달성을 했고,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복권 후에 두 번째로 찾을 네. 만큼 그룹 내에서 되게 비중이 큰 네. 업종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크게는 약간 이제 유가와 관련된 종목으로 좀 묶어볼 수가 있겠고요. SK이노베이션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 특히 삼성엔지니어링은 현재 또 굉장히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유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관련된 수주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에 더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최근 이슈와 관련된 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슈와 더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힌트를 주셨는데요.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삼성엔지니어링을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네옴시티 수주전 때문일까요? 네, 그렇죠. 삼성엔지니어링은 이제 사실 삼성그룹의 글로벌 톱 EPC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EPC라고 하면은 뭐 설계부터 시작해서 구매, 조달까지 한 방에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 건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의 해외에서 수주를 거의 독보적으로 이제 수주를 해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아주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고, 특히 중동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회사죠. 뭐 두바이 가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가보고 싶어요. 예, 부르즈 칼리파라고 있죠. 아주 네. 유명한 건물이 있는데 그게 삼성물산이 이제 수주를 했고요. 삼성엔지니어링이 참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외의 어떤 건설, 그다음에 정유, 뭐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 등등을 수행을 하면서 역시나 삼성그룹, 특히 이제 빈살만 이제 의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특별히 이게 인맥을 연결이 될 만큼 굉장히 좀 긴밀한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주가 특히 더 주목을 받고, 그 중에서 이런 시공 능력이 좋은 삼성엔지니어링이 같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워낙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의 다양한 어떤 건설 현장이라 건설에 대한 뭐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가까운 기업일수록 당연히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기대감이라면 현재 실적적인 부분들도 보면 워낙 이제 중동이나 이런 이런 국가들이 이제 유가 기반에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신규 수주가 4.3조 정도 확보가 돼 있고 54% 정도 상반기에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안정적인 기대감이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네. 유일한 해외 퓨어 플레이로서 독보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유가 시대, 고물가 시대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하반기 해외의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질 좋은 프로젝트도 많이 수행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업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면서 환경 인프라에도 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이번에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볼까요? 역시나 이제 이 기업도 지금 지수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태가 괜찮죠. 오히려 지금 주요한 이평선에서 지지력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단기 이평선을 지금 돌파를 해내려고 하는 흐름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 23,200원에서 매수 의견 1차 목표가 25,000원, 손절 가격은 21,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21,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의 픽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8월 30일에 편입을 했던 화신전공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너무 많이 밀려서 어떻게 맞습니다. 대응을 해야 할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화신이 일단은 우리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또 수혜주라고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가격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체 종목으로 화신 전공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봤는데 일단은 이 화신에 비해서는 좀 역시 강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화신이 제대로 된 우상향 흐름을 보여야 화신 전공도 좀 그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화신 자체가 잘 우상향은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수급이 강한 상황은 아니라서 화신 전공도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제시한 가격대에 비해서는 크게 많이 떨어진 상황도 아니고 워낙 저평가된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화신의 상승에 좀 상승을 지켜보시면서 같이 좀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이렇게 화신전공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오늘의 송동현 대표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DK락을 꼽아주셨습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DK락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지, 투자 모멘텀은 뭐가 있을지 짚어봐 주시죠. 네, DK락도 요즘 최근 트렌드에 좀 맞는 좀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기업은 아주 다양한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현재 피팅 밸브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피팅 밸브는 정말 요즘에 필요한 사업에 다 들어갑니다. 특히 조선이라든지 지금 시황이 굉장히 좋죠. 조선도. 그리고 원자력 쪽도 지금 에너지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채우기 위해 이제 원전을 계속 가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수주 모멘텀도 있는 현재 상황인데 거기에 따른 이제 피팅 밸브에 대한 수요량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DK락 같은 경우에 이 조선과 원전에서였던 피팅 밸브에 대한 실적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분기도 실적이 좋았고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에너지 쪽은 이제 LNG 터미널이 아주 지금 중요한 현재 시설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LNG 터미널이 이제 계속적으로 증설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신규 건설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증설되면서 신규 수요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팅 밸브의 공급량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앵커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이 DK락은 이제 수소 관련된 모멘텀도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인가요? 이 네. 수소 모빌리티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 행사에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된 이 모빌리티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좀 자아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열렸는데 앞으로 지금은 수소 연료 전지가 실적이 좀 나오고 있지만 향후에 기대되는 분야면 사실 모빌리티 쪽이거든요. 이 수소가 워낙 2차 전지 대비 가볍고 그리고 그 사실
사실 그 능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고용량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시장만 커지면 수소차도 저는 언제든지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DK락 지금 관점에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DK락의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DK락 같은 경우도 지금 살짝 빠지고 있는데 오늘 원전 쪽은 장초에 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은 상대적으로 좀 열세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열세를 이용해서 좀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원 정도에서 매수 의견 드려보겠고요. 1차 목표가 12,000원, 손절 가격은 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대표님의 픽 종목은 조선과 원전 수소 관련주의 모멘텀이 있는 DK락이었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